지원해 주셔서 사자우팀으로서 고맙습니다. 사자우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당한 어떤 공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제시하고 보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웬만한 것들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일만큼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경영관이 바뀐 후에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10월 27일날 발표때 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기사가 모두 삭제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 어떻게 했던 기사가 모두 삭제됐는지를 알아보니 홈페이지 관련체 신신들을 표지석에 정리돼서 기자들이 1년 동안 작성한 기사를 모두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담당 기자인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릎을 꿇어서 정정 보도를 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술 친구로 알려진 찐 핵반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시민언론을 참칭하면서 진보를 참칭하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취재를 하기 위해 저는 울산에서 이틀간 숙식하면서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싸웠던 중부의회 의원, 정말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시민언론을 운영하는 일이 장난입니까? 저는 정철수 씨, 그리고 발사장 김희재 씨, 그리고 2개월 만에 피부직 물러내고 저에게 너 죽을래? 라고 했던 김희재 씨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큼은 시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이렇게 공개한 이거 보셨습니까? 이 보도는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있었을 때 2023년 8월 29일에 나갔던 보도입니다. 그런데 박성민 의원은 왜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담당 기자인 저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이 바뀐 후에 사직과 얘기해서 정정보도를 얘기한 것일까요? 바로 선거철에 본인의 공천을 앞두고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가요? 이것은 의원입니까? 정철수 씨는 진보를 참칭하고 후원,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정보도에는 제가 했던 보도가 지역의 뜬 소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실만을 사용했다고, 그리고 거짓 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확인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보도를 위해서 저는 이 문화의 전당 1대, 2대, 3대 관계자에게 모두 확인을 했고요. 그곳은 지문을 찍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 지문 기록을 확인했고요. 함께 자신은 그때는 뭔지 모르고 가서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 분들의 증언을 확보했고요. 도대체 이게 뜬 소문입니까? 이 보도가 중구 지역 주민들, 울산 시민들에게 제 보도를 가지고 열린 공감이 사과할 일입니까? 이것은 박성민 의원이 석고대죄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정정 보도한 정철수 씨가 무릎 꿇어서 사죄할 일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론을 누구도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라고 그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조롱했습니다. 저희의 노동조합의 투쟁이 어용노조입니까? 제가 얼마 전 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수도 없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택했습니다. 물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돌들이라도 소리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싸워왔습니다. 어째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일에 묶여 있어야 하나요? 제발 저희가 다시 저희의 자리로 돌아가서 취재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하는 조롱, 의회, 왜곡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이따위로 정상 보도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 더탐사 노동조합에서 유의보를 만들어서 2,000장 뽑아왔는데요. 오늘 모이신 시민분들께 다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더탐사 건전 노동조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직접 울산에 내려가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 울산의 박성민 의원이 울산의 중구에 있는 문화의 전당이라는 공공시설 안에다가 룸사롱 같은 시설을 갖춰놓고 어마어마한 술판을 벌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취재해서 보도했던 당시 더탐사의 보도에 대해서 열린공감TV 정천수 씨가 경영권을 사유화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성민 의원이 공천을 앞둔 시점에 정정보도를 해주고 박성민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민 언론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민 여러분들께 진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울산 중구 의원이시죠. 안영호 의원님께 늘 초대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탐사선을 온 여기서 정정보도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 권지현 기자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같이 밤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 한 달여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꿈에서 너무나 화가 나서 오늘 새벽밥 먹고 우리 같은 의회에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재환 의원님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찐친 술친구 박성민 의원의 만행을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 당사자로서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4개월간 더불어민주당 5명의 의원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근 5개월 동안 5명에서 수십 명의 제보자 그리고 수백 건의 제보 그리고 수십 명의 증인들 그리고 현장 활동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을 바탕으로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2023년 8월 29일 날 방송한 울산판 청담
술자리, 눈의 술 친구 찐핵강, 박성민의 엽기 술판, 울산중구청 공공룸사롱 의혹 집중 취재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탐사 권지현 기자와 제가 같이 이틀 동안 저희가 4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저희가 취재한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증거가 다 있는 이 방송 내용이 하루아침에 글자 천자로 부정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박성민 국회의원이 중구청장 시절 문화의 전당 술파티 그리고 인파산 통합 별장에서 한 행각들을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탐사원인가요? 여기서 지금 정정보도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울산 중구의 공공기관인 문화의 전당을 룸사롱처럼 사용한 것처럼 보도하고 인파산 캠핑장 역시 사유지처럼 활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역의 뜬소문이고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실만으로 마치 박성민 국회의원이 울산 중구청장 시절 공공기관의 건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술집처럼 활용했다는 식의 거짓 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여기 적었습니다. 먼저 중구 문화의 전당 룸사롱이라고 부르는 곳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사를 시작해서 2015년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설계도에도 없는 룸사롱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문화의 전당이 오픈하고 나서도 문화의 전당을 알리는 안내판에도 이 공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요, 룸사롱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음시설 그리고 스피커 앰프가 명품 앰프가 있습니다. 우리 본탐사에 보도한 내용을 보시면 영상과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 박성민 의원만 앉을 수 있는 안락 소파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요, 중구청 공무원들도 이 공간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구청 소속 문화의 전당 직원들 일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문 인식기, 지문이 등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 인식 등록을 한 사람은 누군가? 박성민 당시 중구청장,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운전기사, 그리고 같은 당 소속 부의원들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문화의 전당 안에 이 룸사롱 같은 곳에 출입을 하려면 정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소리마루라는 이 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홀 있잖아요. 정문 지하주차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마루라는 이 룸사롱 같은 곳에 뒤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통해서 수백 차례 박성민 의원과 여러 사람들이, 지문 인식된 이 사람들이 주말, 평일,
밤, 낮 가리지 않고 드나들었습니다. 이 안에 보면요, 양주잔, 와인잔, 와인 오프너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물건이 있으면 공공의 재산으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잔, 이 술 먹는 이 모든 재료들은 구청에서 예산이 나간 적이 없어요. 큰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양주잔, 와인잔, 와인 오프너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 새벽 1시, 2시 가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같이 갔던 분들의 증언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녹취도 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박승민 국회의원께서 제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고소하겠다 했거든요. 3년, 4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고소를 안 해요. 제가 고소를 하면 저는 이 녹취록을 깔 거예요. 깔 것이고, 이분이 지금 이 제보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까지 울산 중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미처 따지를 못했어요.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파산 캠핑장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호화 별장이라고 불러요. 산 중턱에 별장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12월에 이곳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준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주구청 공무원들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여기 가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자고 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니까요, 뒤에 멋진 산이 있고요, 별장이 멋진 게 있습니다. 역시나 안에 들어가니까 와인 냉장고부터 해서 술 파티를 하는 잔들, 이런 기구들이 쫙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원목 테이블, 이태리째 가죽 의자, 심지어는 자고 온 흔적들이 있어요. 이불, 베개, 그리고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 한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의원 5명에서 이것을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호화 별장 뒤에 보면 주차장에 캐러반 있죠. 최고급 캐러반도 갖다 놨습니다. 여기도 다 사용한 흔적들이 다 남아 있고요. 사진이면 뭐 영상이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준공도 나지 않은 곳에 인터넷이 다 달려 있고요. 인터넷 비용이 구청 예산으로 나가고, 전기, 기름, 난로 이런 예산들은 준공도 나지 않은 공공 별장에 이 예산들이 다 나갔던 거예요. 2022년 5월 말 선거하기 일주일을 앞두고 이런 제보들이 빗발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공된 지 6개월 만에 급히 준공공사를 내버립니다.
자료들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까 문화의 전당에 지문인식기를 찍고 출입했다는 기록입니다. 시간이며 이런 거 다 나와요. 우리 더탐사 우리 영상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오고요. 이게 무슨 자료를 하면 그때 당시 행정사무조사한 내용의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유탐사에 부탁을 드려서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말이 다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이런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더탐사 권지영 기자님과 제가 이틀 동안 취재를 해서 방송한 내용을 정정보도로 구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허위사실이라고. 저는 열린공감TV 정천수 씨, 또 김희재 씨 이런 분들 잘 몰라요. 뒤에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 노동자들 괴롭힌다, 월급을 안 준다, 뭐 이런 주장들 저는 잘 몰라요. 누구에게서 경영권을 강탈했다 이런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탐사전을 온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다라는 모토로 탐사전을 오늘 운영하신 분이에요. 정천수 씨나 열린공감TV나 탐사전을 온 이건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수십 명 제보와 현장 활동을 통해서 밝혀낸 이 내용이 정정보도문처럼 거짓이라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토론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정정보도를 낸 자들, 이분들 거짓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과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진실이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말한다는 분들 꼭 저와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멀리 울산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 우리 정재환 의원 여기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응원해 주시고요. 지방에도 민주당 기초의원들, 시의원들 많은 진보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근데 수박들도 많아요. 저희도 항상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연정 의원이 있다면 울산에는 안녕 의원이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분 더 얘기 좀 듣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이제 안영호 의원 한 분만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사람 그냥 혼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짧게 다시 요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이라고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는 것은요,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돼요. 그 증거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을 허위 보도라고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그 정정 보도를 낸 시점은 바로 박성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낱낱이 고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울산의 또 다른 시민이자 울산의 의원님을 한번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중구의 정재환 의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새벽부터 우리 안정호 의원님과 함께 지금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보고 서울로 달려오게 됐습니다. 앞서 안정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성민 의원님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우리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딱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보 언론이라는 성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특정 권력과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편입해서 이런 진실을 감추고 부당한 이런 언론의 그 본연의 업무를 망가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울산에서도 계속해서 앞장서서 이 사실을 파헤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울산에서 두 분만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증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여기 울산에서 오셨어요. 네? 발언자. 울산.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울산에서 와 계신 분이 계신데요. 네네. 지역 특성상 얼굴을 내고 발언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네네. 조금만 이따 할게요. 아, 그래요. 다음 차례로 자 예약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울산. 시민언론 더 탐사가 보도했던 시점이 8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4일자로 시민언론 더 탐사의 경영권을 바꿀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보도가 있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법원의 판결이 있고 정천수 씨가 이 시민언론 더 탐사의 경영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일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박성민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를 위해서 술친구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정 보도를 내준다.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낸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는 이런 행동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건 참 언론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인터넷 기자 협회 이준희 회장께서 한번 언론으로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한번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준입니다. 당시도 예전에도 지금 뭐 하고 잘 보면 안 네, 그 울산 박승민 의원 관련 보도에서 앞서 권지현 취재를 했던 권지현 기자를 비롯해서 울산시의 관계자 분들에 이 취재와 보도 경위에 관한 설명이 없어 있었습니다. 정정 보도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정정 보도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적 개념입니다. 정정 보도를 하게 되면요, 해당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권지영 기자를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당사자는 전혀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박성민 의원 측이나 열린공감 법인 TV 측이 이 정정보도 청구 소속 제소가 있었고 또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공개적인 해명 또는 이런 사실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가 행해졌는데, 이 정정보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이례적이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언론 비평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입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기 간행물 등록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운영하는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언론 매체들이 여기에서 검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민언론 덧탐사는 A53447이라는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색하면 시민언론 덧탐사가 검색이 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요, 그 시민언론 덧탐사, 현재도 제호가 등록된 시민언론 덧탐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법에 의하면 인터넷 신문은 해당 기사를 발행한 일시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게 되면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시민언론 덧탐사 홈페이지가 지금 닫혀 있을까요? 네, 같은 조기간행물 등록 관리 시스템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앞서 얘기한 정정보도를 한 매체 탐사저널온이 나옵니다. 자, 이 매체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말 11월 후반기경에 제호 등록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등록번호가 A53874입니다. 시민언론 덧탐사와 매체가 다릅니다. 별개의 매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박성민 의원에 관한 의혹 보도는 시민언론 덧탐사에서 했습니다. 근데 왜 정정보도를 탐사저널온에서 하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이 법인이 바뀌었고 열린공감TV가 해당 매체의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정보도라는 거는 당연히 해당 매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당 매체의 홈페이지는 닫아놓고 탐사저널온 그래서 정정보도를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탐사저널 올해 들어가면은 매체 소개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탐사저널온은 시민협회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전문 언론사입니다. 2020년 9월 열린공감TV 법인한 이후 2년 만에 시민언론 덧탐사로 법인명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시민언론 덧탐사 법인명은 번역된 분쟁을 해서 다시 열린공감TV로 돌아갔죠. 법인명이. 근데 여기 보시면요, 탐사저널온은 신문법 구조 사항에 따른 인터넷 신문에서 경기 A53447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시민언론 덧탐사의 번호가 A53447입니다.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매체 소개에서 엉뚱한 시민언론 덧탐사의 제호 등록번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민언론 덧탐사 등록번호입니다. 탐사저널온 등록번호는 A53874입니다.
전혀 다른 매체입니다. 이 정정보도의 이유나 가정, 이 한마디로 석연치 않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박성민 의원측은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열린공감 TV 측에 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공감 TV 법인은 왜 이 같은 엉터리 석연치 않은 의혹 있는 정정보도를 한지 여기에 관해서 밝혀야 됩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허위 보도를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낙선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처벌을 받게 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지현 기자나 울산 북구에서 오신 의원들께서 그리고 제보를 한 많은 분들이 관련 보도가 사실이고 정당한 보도였음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 보도에 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정정 보도를 만약에 허위로 했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 관해서 열린공감 TV는 명백히 밝히고 해명하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시민언론 덧탐사에 언론 노동자들을 취재, 보도,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고 탄압하고 있는 열린공감 TV 법인 측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저희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정정 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는 시민언론 더 탐사인데 전혀 다른 매체인 탐사저널론에서 시민언론 더 탐사를 대신해서 정정 보도를 냈다는 것은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전혀 불합리한 처사고 이에 앞서서 하나 더 붙여서 박성민 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시고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울산에서 오셨죠? 울산 시민 한 분 발언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올라온 박창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갤러리 운영 중이고요. 작년에 제가 조국 쿠폰을 저희 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당시에 저도 권지현 기자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보를 받았거든요. 제보를 받았는데 울산은 실제로 공업도시고 해서 이 시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힘과 민주당이 막 섞여있는 서민이시고 하기 때문에 옛날 동네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박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실제로 윤핵관, 진핵관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저는 어떤 선배님, 식당에 있는 선배님 가면 식당에서 늘 저보고 박희일 변호사가 소개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공부인데 당시에 윤석열 대구지검에 내려와 있을 때부터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나중에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사보도 채널이라는 법원에서 했던 그 내용은 전혀 권지현 기자님한테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열린공감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가지고 다시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나 하니까 그거 탐사전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 열린공감이 없어요. 이게 잘 시계 찾을 수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 울산에서 언론 관련된 시민 단체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언론의 속성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소개하면 이거는 방송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저도 비슷한 시기에 박성민 국회의원의 뭐 당시 직위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국힘 내부에서 나온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국민의힘 굉장히 방대한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해가지고 이야기가 있고요. 신인과 모인회 해가지고 이야기가 있고 공제단 적과 진력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선관위 공제전과 벌금형 100만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이관 그리고 배우자 이전기의 비공개 전과 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이관 외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조직폭력배 시절 박성민의 사건 이거는 김성태 의원이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거는 쉽게 말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지역 후배 뭐 정두선, 납치미, 방금 이런 폭행 저는 이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삼천교육대 지역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역에서는 삼천교육대 가긴 갔다 가는 앞에 줄 서 있다가 돌아갔다 그 정도로 해명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당시에 예전에 임동호 그 선거 임동호가 제 친구 임동호라는 국회 부사무총장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선거할 때 제가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것을 문자를 뿌리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역공을 당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오래됐고 그 증인들이 나서기를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도 불리하기 때문에 또 공공연하게 그 변경 일대에서 그 변경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의 변경이라는 일대 다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오히려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녹취가 있고 그리고 뭐 성폭행 관련 의혹 있고요. 삼천교육대 논란 있었고요. 김성태 의원이 하기 전입니다. 이거는 폭력 정보와 뭐 해명도 걸려갔다가 조사만 받고 나온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계 인물 비리 의혹, 선거 이력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박성민 축구위원과 전남면 해가지고 홈플러스에 입금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예전에는 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박성민이랑 예정씨 문화의 전당 이거 설계 공개 비리 의혹 그리고 주로선거 제기 당시 청년 쇼핑몰 피트예요. 그리고 청년 쇼핑몰도 해당 업체가 수주하고 이렇게 같은 업체가 계속 수주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다 몰아줄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호화별장 이용하는 거 그거는 지금 대탐사 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과식당 비리 금품 수수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이전기의 농지 투기 의혹 제대로 보면 이렇게 국부 당사도 지목까지 다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회 20제가 현대중공업 1차밴드 관련된 게 있고요. 청남의료재단 세미네스 유한병과 대학 위력과 비리 의혹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이제 법적인 것도 비리를 받게 제가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사실로 다 변하고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조직 공공시설 안에다가 문서랑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허와 술판을 벌였다라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열린공감 사태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이다 이렇게들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본질은 언론 사유화, 시민 언론을 사유화하는 데 대한 저지하려는 한편과 그리고 언론을 사유화하려는 또 세력, 이 세력들 간의 갈등과 분쟁, 이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자리의 마지막 발언자로 이 언론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오고 계시는 강진우 기자를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도탐사의 대표로 있었고 지금은 뉴탐사의 기자로 일하고 있는 강진우입니다. 제가 한때 몸담고 있었던 시민언론도탐사에서 벌어진 이런 엽기적인 만행을 목격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 시민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열린공감 TV로 법인명을 바꿨지만 저희 시민언론도탐사 2년 동안 시민들의 응원, 시민들의 후원으로 힘들게 만들어 놓은 시민 언론이 지금 정천수의 소나기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개인 언론, 사형 언론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소정에 모아둔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억원을 대출하고 그걸 어디에 썼는지 지금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민 언론의 기자와 PD로 자긍심을 살아가던 직원들 15명은 갑자기 해고돼서 길거리에 내쫓겼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불행이고 개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발해야 될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울산의 진해권으로 통하는 박성민이 울산 중구청으로 있을 때 이 문화의 전당 공공시설 안에 공공문사롱을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천인농노할 범죄를 폭로했었던, 그 용기 있게 보도했었던 그 보도를 정천수가 자신이 경영권 문제에 있어서 상대편에 있었던 강진구가 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진 보도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취재했었던 기자한테 단 한 번 확인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울산 박성민이가 공공시설의 공공문사롱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뜬소문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정보도가 아니고 정정보도를 빙자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매우 명백한 범죄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지금 이 정정보도를 한 시점은 박성민이가 지금 공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거법에서 당선을 되게 하거나 당선이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입니다. 정천수와 박성민은 공천심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 2월 달에 정정보도를 통해서 박성민이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결격 사유인 공동 룸사롱 운영 의혹 보도를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상 박성민이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 정정보도를 비로소 허위 사실 보도를 통해서 박성민의 당선을 돕게 한 행위로 당사자인 박성민뿐만 아니고 박성민과 업무해서 허위의 정정보도를 낸 정천수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사안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저희 지금 경영권 분쟁 중에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저희가 다시 잃었던 경영권을 되찾을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영권을 되찾는 순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정보도를 낸 정천수와 그 일당들은 저희가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로 반드시 고소해서 은근히 책임을 지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울산 박성민이 그 말도 안 되는 공공몸싸움 운영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그런 걸 은폐하고 다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시민들이 국가에서는 안 될 겁니다. 울산 박성민을 위해서 울산 박성민이 스스로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데 도움을 줬던 정천수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천수가 가지고 있는 이 언론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밝히는 공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더욱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선거 문화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흉기입니다. 이런 흉기가 그대로 언론의 이름으로 계속 작동되는 것을 더 이상 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덧탐사 내부 경영권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울산 박성민에 대한 낙천운동과 함께 이미 언론의 궤도에서 이탈해서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열린공감TV의 정천수와 그 일당들이 은근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응징 투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여기 있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여러분 우리 시민언론의 기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기성 언론들이 은폐하거나 감추고 있는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건으로 작성을 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0부를 다 돌렸어요. 2,000부를 다 돌려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0명의 시민 기자들이 전국에 이 사실을 이 무도한 범죄 행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촛불 집회 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사자우TV에서 이렇게 마이크 시설과 행보 시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